네, 달면님입니다. 오늘 좀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다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고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뉴스였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피님, 최근에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사촌 오빠가 10년 전에 성폭행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그 사실관계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1년도 11월 그때 이제 그 피해자가 수능을 쳤나 봐요. 수능을 친 뒤에 작은아버지가 이제 수능 끝나고 고생했으니까 용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놀러 갔는데 그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고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다가 10년 만에 21년 11월에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일단 검찰에선 봐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선고가 났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걸 무죄로 선고한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성폭행을 당했던 시점 2011년도 11월에는 남성분이 군입대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6월 다음에 6월까지는 외부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언급한 11월에는 이 사람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없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PD님 생각은 어때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군대에 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면은 거짓말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피해자분이 10년 전의 일이잖아. 그거를 뭐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객관적 증거를 남겨뒀다면 시점이 정확하겠지만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유한하고 믿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시점을. 그래서 재판 중에도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고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알리바이를 댄 거죠. 알리바이가 이제 법적으로는 한글로 하면 현장 부재 증명?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점에 외국에 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시간상으로 이동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거는 혐의를 벗어나기 가장 좋은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는 시점에 대한 착각이다 라고 해서 공소장을 바꿨어요. 2011년도 11월에는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점을 가능한 시점으로 바꾼 거지. 그런데도 재판부에서는 전반적인 진술이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하지 않아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것들이 고민됐냐면 현장 부재 증명의 카드를 언제 쓸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21년도 11월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뭐 재판이 지금 2년 만에 선고가 난 거 아니에요? 재판은 1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사 과정이 1년을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사 과정 속에서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고소가 이렇게 들어왔다. 2011년도 11월에 본인이 사촌동생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냐 이걸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이게 뭐 유죄가 인정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휩싸여 버리니까 거의 적어도 상담을 받고 변호인 선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기했을 거 아니야. 2011년도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저 그때 군대에 가 있었을 때인데요. 이런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변호인으로서 상담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 첫 번째는 만난 사실이 있느냐. 수능을 마치고 용돈을 준다고 해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능 시점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유니까 이 시점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냐. 만난 적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현장 부재 증명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시점에 저는 군대 가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변호사로서는 첫 번째가 현장 부재 증명을 주장 입증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면서 느끼는 건 이걸 그 순간에 딱 들이댔을 때 바로 무혐의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재판 단계에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이 카드를 수사기관에서 써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거의 가치를 경찰과 검찰이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11년도 수능이 맞춰졌을 때 사촌 오빠가 나를 성폭행했다 라는 건데, 이거는 피해자가 그 시점을 특정하게 된 게 수능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놀러 갔다 그러면 그 시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수능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그 시험을 치고 가게 됐다 이러면 적어도 그게 내가 고3을 기준으로 해서 딱 그 해 외에 다른 시점을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재판부는 그 점을 되게 주목한 건데, 만약에 그 카드를 경찰 내지는 검찰에서 딱 썼는데 바로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그걸 토대로 해서 피해자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다는데 기억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아차 싶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래돼서 그런데 착각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진술을 가능한 시점으로 바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카드를 일부러 재판 단계에 쓰려고 갖고 있다가 재판에서 쓴 것, 이렇게 딱 한 번에 이렇게 딱 터뜨린 건지, 재판 단계에서 알게 돼서 얘기를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의 변호사님이라면 당연히 그 시점에 전략적이지 않았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뭐냐면 이 카드를 써서 조기에 수사 단계에서 벗어나면 이게 베스트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 카드만 무용하게 돼버리고 이 카드에 대응되는 사실관계로 바꿔서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염두에 두고 당사자랑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결과적으로는 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잘 해소되었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2년간을 마음고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었다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사건 예전에 수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상대방이 초등학생이고 저희는 고등학생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었던 건데, 그 상대방이 기억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혹시 지금 이런 것처럼 군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만난 적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넘은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로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름대로 현장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카드를 써냈지만, 그걸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를 대응하는 증거를 찾고 논리를 구성하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측면까지는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런 차원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요거는 한번 제가 되게 좀 흥미롭게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달변님이 변호사는 변호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에 관한 얘기를 매번 하면 그것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관해서는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